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변호인이 도착했습니다. 이야기 듣고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들어가는 점에 대해서 징계위원들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증인이 신청하신 분들은 다 오신다는 연락을 받으신 건가요? 글쎄요, 먼저 미리 진신했던 3명은 아마 올 거고요. 추가로 증인 신청한 분들은 저희가 연락을 드리지 못해서 아마 준비되거나 오늘 결정되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까지 법무부가 명단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는데요. 오늘까지도 별다른 입장 변경이 없는 건가요? 네, 저희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 받은 상태에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감찰 기록 부분은 다 검토가 되신 거예요? 조부받은 부분은 검토를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좀 핵심적인 부분이 교부되지 않아서 불허돼서 그 부분은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건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이제 징계 혐의에 대해서 윤 총장에 대해서 좀 불리한 진술을 했다거나 불리하게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증거들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징계위 절차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징계위 절차의 공정성 문제가 좀 불거지는데 변호인 입장에서 또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징계위 전.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위원들께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특별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번 징계위의 부당성과 관련돼서 하실 말씀이 없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미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남기고 지금 징계위 출석을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10분 뒤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시작이 되는데요. 앞서서 박수현 전 대변인이 언급했듯이 징계 논의하기 전에 이 사전 절차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구체적인 징계를 논의하는 본 징계위 절차 이전에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현장에서 징계위원 누구를 윤 총장 측은 현장에서 징계위 회의실 문 열고 들어가서 소위 알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자리에서 보고 이 사람은 징계위원으로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기피한다라는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자, 요 논점을 앞두고 법무부는 누가 징계위원인지 밝히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오전 시간을 전부 소요할 가능성이 꽤 큽니다. 저 사람이 징계위원이면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공방을 법무부 측과 총장 측이 주고받을 겁니다. 예컨대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을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일단 제일 먼저 들어가자마자 앞에 앉아있어요.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하고 그리고 검사 2명으로 법무부 장관이 누구를 징계위원회에 앉혔을지도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딱 보고 기피 신청할지 말지를 판단하고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이걸 왜 기피 신청하느냐라고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있고요. 자,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줄지 여부도 관건입니다. 두 번째,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이 참석하느냐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성윤 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등 소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된 증인들이 현재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윤, 한동수, 정진웅 특히 이 세 사람은 현재 법무부에서 저희 취재진에게 목격되지 않았다. 즉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 자, 세 번째 변수. 윤 총장 측이 오늘 현장에서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할 방침. 징계위 전에 치열한 공방이 예고될 상황입니다. 박정환 전 대변인,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좀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사실은 넘어가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안심의 이전에 일단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 들어가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심의 자료 핵심적인 부분 아직 못 받았다라는 얘기하니까 그것도 챙겨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 징계위원들이 있는데 기피 신청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논의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청한 증인들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해서 논의해야 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돼서 오늘은 크게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난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풀 기자가 우리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 들어갈 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좀 물어봤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절차의 문제보다는 내용 자체의 문제가 더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굴러가는 절차에만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까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유역 감찰관은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소위 말하는 그 6가지 징계 사유를 댔을 때 이거는 문제가 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장관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전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박은정 그러니까 감찰관의 부하 직원인 박은정 감찰 담당관은 감찰관한테 보고도 안 하고 여러 가지 감찰 사실을 진행을 했었고 그 건에 대해서 또 이정화 검사는 아니다. 이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많다라는 양심 선언까지도 있었잖아요.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저는 오늘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징계에 앞서 얘기했던 넘어야 될 산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오늘 완성된 심의는 못하고 또 추가 신문기일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징계위는 이 절차적으로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도 논란이 있고 그 내용적으로도 추 장관이 밝혔던 징계위의 사안과 관련된 내용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징계위입니다. 자, 이제 5분 뒤면 징계위가 시작이 됩니다. 그 결과가 오늘 날짜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바로 대선주자 지지율입니다. 거두절미. 바로 보시죠.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한길리서치의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8.2%, 이재명 21.3%, 이낙연 18%. 그러니까 여권의 지금까지 잡령 1위였던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크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징계위가 가열될수록 윤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럼 리얼미터의 결과는 어떨까요?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8%, 이재명, 이낙연 20.2, 20.2 동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윤 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와 관련된 여론조사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 총장을 징계해야 한다. 아니다. 반대한다. 54%. 징계해야 한다는 37.6%에 그쳤습니다. 이재명 기자, 자, 이 같은 세 가지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양한 의미들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여론조사는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주목받았던 이유가 윤석열 총장이 처음으로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1등을 한 거죠.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였으니까 6.2%가 넘어가면 이제 1등인 건데 제가 아까 봤을 때 6.9% 정도 했었죠.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넘어섰는데 뭐 크게 앞섰다기보다는 일단 오차 범위 밖에서도 1등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는 아직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건데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윤석열 총장이 사실 최근에 또 메시지가 없죠. 그야말로 지금 어떻게 보면 징계 전국 징계 국면 속에 있는 거죠. 오늘 징계가 열리고 또 어떤 결론이 날지 오늘 날지 아니 내일 날지 모르겠지만 이 국면이 계속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원래 지난주에 저희가 운명의 3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지난주 수요일 날 징계위가 예정돼 있었다가 지금 또 미뤄진 건데 또 징계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계속 징계위가 이르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가 조금 살펴봤지만 과연 내용이 합당하냐.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직무에 배제할 정도로 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위에 청구할 정도의 사안이 되느냐. 이런 논란 속이 이제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법성의 논란, 그리고 그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이런 것도 제기되면서 오히려 윤석열 총장 쪽으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현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속에서 너무 윤 총장 개인을 밀어내는데 너무 초점을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커졌고,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반대, 현 정부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반작용들이 지금 윤석열 총장 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또 징계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여론조사는 또 한 번 출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추미애 장관 측으로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위에 세우는 것까지는 성공을 한 셈입니다. 그러나 물론 징계위의 징계 결과로 윤 총장을 해임하거나 징계할 수 있느냐라는 건 다른 여부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징계위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한 가지 변수가 윤 총장 측이 이번 징계위와 관련돼서 헌재에 무언가를 요청해 놨다라는 겁니다. 헌재 쪽 소식은 있을까요? 살펴보시죠. 일단 징계위 전에 헌재가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낸 헌재 가처분 신청, 징계위 이후에 결론 날 방침. 헌재 가처분 신청 내용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지정토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 위헌 여부를 가릴 때까지 해당 조항 효력을 정지해달라. 어제 오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는 거예요. 오늘 징계위 후에 헌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 정학진 변호사님, 이게 어떤 의미고 자 이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법 중에 제일 무거운 법이 헌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헌법소원 같은 것들은 다른 사건들하고 틀리게 그 법 규정 자체의 위헌 여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경우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오랫동안 이것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그 당사자가 일국의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원재판부로 회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윤 총장도 징계위 이전에 헌재에서 결론이 날 것을 하나도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든 자기의 뭐 여러 가지 그 정무적이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이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헌재 결론은 몇 달 뒤에나 빨라도 몇 달 뒤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